미스터 클러치. 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인 아메리카가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 시즌 동안 LA 다저스 유현진 투수와 함께 또 동고동락했던 김용일 전담 트레이닝 코치 모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전담 트레이닝 코치를 하면서 이제 유현진하고 이제 한 몸이 됐었잖아요. 8월 1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전까지 유현진이 이제 거칠 것 없었죠.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김 코치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 4경기 연속 이제 부진했어요. 그래갖고 뭐 이 프리에이전트 시즌 끝나고 나서 프리에이전트 뭐 그럼 과연 이 포스트 시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부정적인 전면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그때 조금 그 김 코치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 네, 사실 뭐 많이 어려웠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유현진 선수 그 시작에서 지금까지 끝날 때까지 제가 모든 그 구속이라든가 모든 거를 매일 훈련하는 것부터 기록을 합니다. 이제 하면서 유현진 선수한테도 그 전에 유현진 선수가 사실은 그런 그 뭐 구속 최고 구속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고 구속의 맥심 구속의 그 개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 전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현진 선수가 공백 기간이 길었는데 대해서 풀타임으로 계속 사실은 그러니까 투군이 이제 넘어갔죠. 네, 이어올 때였고, 네.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타임을 다저스에서 사실은 그 조금 더 줬어요. 4경기를 하고 나서 줬는데 그 전에 사실은 브레이크 타임을 줘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있고, 저로서는 뭐 선수가 유현진 선수가 그때가 상당히 보면서 참 대단한 선수라는 거는 전혀 그런 본인이 분명하게 아주 이때까지 해온 거가 싸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였고, 떨어지는 경기에서 분명한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본인이 그 구단 스텝이나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뭐 사실 구단에서도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두 번째 경기 그랬을 때 좀 쉬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유현진 선수는 사실 괜찮다, 안 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제적인 휴식을 했더라면 유현진 선수가 쉬었겠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도 참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뭐 팀에서 단 한 번도 본인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안 하겠다라든가 쉬겠다라든가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메이저에 있으면서 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의 어떤 그런 선수들과의 이제 같은 어떤 걸 접어들고, 여기는 사실상 뭐 노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뭐 팀 승리를 위해서 유현진 선수 그만큼 갔고, 저로서는 가장 아쉬웠고 가장 했던 부분이 조금 더 브레이크 타임을 2경기 정도 했었으면 이제 있었을 때만 해서 했더라면 2경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분명한 게 차이가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나서 뒤쪽 경기에서 유현진 선수가 좋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거는 뭐 딱 봤을 때 누구나 보든지 평가가 그 선수가 그때 상당히 필요했고, 그 상황이 그 선수한테는 좀 브레이크 타임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뭐 결과로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다저스가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제 이번에 월드 시리즈 챔피언 된 워싱턴한테 져서 일찍 포스트 시즌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현진 투수가 챔피언십 시리즈라든지 월드 시리즈까지 갔으면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일단은 그 다저스가 사실은 올라갔으면은 뭐 저도 좋다라고는 생각하고, 뭐 또 유현진 선수가 그 추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결과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유현진 선수가 분명하게 가서 잘 던졌다면 훨씬 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더 이제 가치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브레이크 타임 그거 하면서 다시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제 공이 정상적으로 다시 뭐 그 8월 이전 같은 투를 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현진 투수가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피니스 피처잖아요. 파워 피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가 아닌데, 내년 시즌이 들어갈 때 33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이제 야구를 접하면서 트레이닝 코치를 하면서 현재의 구위를 얼마나 유지가 될 거고 무엇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답이죠. 유현진 선수가 그 다른 미국 선수처럼 어떤 파워 피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더 선수 생활 사실은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지금 그 어떤 볼 스피드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나이나 모든 부분에서 뭐 충분히 그 시간적인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유현진 선수가 어떤 변화구를 많이 구사하고 어떤 그 나이가 들면서도 분명하게 그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유현진 선수가 원래 보여준 게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더 지금보다는 그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유현진 선수가 작년하고 그 2015년까지 사실상 거의 뭐 13년, 14년 많이 던지고 15년도 얼마 안 던지고 나머지 기간에 더 적게 던지기 때문에 보면은 그 보라스가 그 현진 선수를 마케팅하는 걸로 FA를 던지는 걸로는 26살이다 괜찮습니다. 네, 유현 선수가 많이 안 던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상 그런 게 있고 그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마운드에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현진 선수가 본인이 그 야구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한은 충분히 그 지금의 어떤 능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유현진 선수 프리 에이전트예요. 네. 그래서 다저스 거기 로스터 보면 유현진 선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지켜본 그 전담 트레이닝 코치로 유현진 선수가 이제 다저스하고 계약은 제가 봤을 땐 10%도 안 되거든요. 다른 팀으로 이제 돈 많이 주는 팀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어떤 팀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유현진 선수하고 이렇게 잘 맞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뭐 FA 선수들은 현진이도 다저스에 대한 애정이 많고 네. 사실상 금액이 차이 많이 안 나면 다저스에 있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그 FA라는 거는 평생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대박 또 그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되면 팀을 옮겨야 되는 게 사실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LA에 있는 팬들은 사실 현진이가 있어 주길 바라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진 선수가 어느 곳을 택하든 사실은 그 박수 쳐주고 해야 되죠. 그동안에 그 선수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동부의 어떤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 서부 쪽에 날씨도 좋고 또 이쪽 분위기 본인이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샌디오그라든가 LA 엔젤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도요. 서부 쪽, 이 웨스트 코스트 라인의 팀들이 대부분 피처 프렌들리 파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한테는 좀 좋죠. 다저 스타디움도 피처 프렌들리 파크였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유현진 선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 서부 쪽에 있는 게 좋은데, 요건 이제 그 재밌는 그 질문인데요. 이 예전에 이제 LG 트레이닝 코치 오래 하면서 서효인 선수가 이제 트레이닝실에서 살았어요, 거의. 그렇죠? 열심히 했는 선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실을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은 사실 그 부상이 많다는 얘기인데 메이저리그 이 다저스에서는 어떤 선수가 트레이너실을 가장 자주 이용해요? 근데 뭐 얘들은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우리 리커버리 하는 거냐, 이제 그에 보면은 그 트레이드먼트 하느냐, 이제 두 개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뭐 선발들은 날짜에 따라서 이제 리커버리 하는 부분을 이제 트레이너가 도와주는 거 또 많은 장비로 해서 도와주는 게 있고 이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은 비슷한데 이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런 선수들은 꾸준하게 이제 예를 들어 코리 시거라든가 이런 선수는 팔꿈치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작년에 그 엉덩이 부분하고 두 군데를 해서 그런지 항상 규칙적으로 어떤 그 트레이드먼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저희들 그 허리 부상 때문에 나중에 못 나온 그 선수가 누구죠? 저 외야 선수. 그 선수 이름이 요번에 트레이드 대상에 올라왔던 선수 있죠. 피더슨 말고. 작 피더슨 말고요. 네.
왜 좀 작고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한 애 있잖아요. 아, 벌두고요? 알렉스 버두고, 벌두고요? 예, 버두고 같은 경우가 이제 허리 쪽에 네. 그런 근데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심한 부상인가 봐요? 근데 버두고는 이제 허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부상이 다른 부분에 생겼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만성주를 가진 선수들은 꾸준하게 이제 그 치료도 받고 또 간단하게 치료하면서 또 그 재활 트레이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저도 하여튼 근데 막 계속 오는 선수들은 사실은 잘 없고요. 그렇게 이제 얘들 나름대로 그런 선수들을 일주일에 몇 번 어떻게 하는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뭐 야구 선수들이 허리 부상 제일 많고요. 투수들은 뭐 팔꿈치, 어깨 이런 데 네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봐서 미국 선수하고 한국 선수들이 봤을 때 부상이 어느 부위가 그러니까 미국 선수는 어느 쪽이 부상이 더 자주 나오고 한국 선수는 어디가 자주 부상이 나온다 이런 거를 이렇게 세밀히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저는 있습니까? 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매번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그 부상이 어디가 일어나고 매번 데이터를 이제 뽑기 때문에 저희도 최근에 제가 오기 전까지 뽑은 걸로는 시즌 중에 어깨 팔꿈치가 사실은 가장 많아요. 그 가장 다음에 많고요. 이제 허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네. 여기서 봤을 때 뭐 원래 저도 뭐 매번 이 선수들이 이제 그 부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날짜 그다음에 이 선수 그레이드 이제 뭐 햄스트링 같으면 그레이드 1 첫 번째 이제 우리 보면 터너 같은 경우가 그레이드 1 그렇죠. 이하가 오고 코리는 그레이드 2가 왔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보면은 사실상 상당히 부상이 적어요. 생각했던 적어요? 것보다 이제 원래 얘들이 이제 어깨 그 부상이라 하면 캐리 그 투수 존 캐리인가요? 네네, 예, 조캐리. 조 캐리라는 선수가 이제 어깨 네. 뒤쪽에 이제 시즌 중에 한번 예, 예. 끝부분에 후반에 온 적이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은 그렇게 온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리치 힐이 이제 팔꿈치 왔고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어깨 팔꿈치의 부상이 상당히 적다. 아, 적다. 예, 그런 부분이고 이제 뭐 햄스트링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본 걸로는 결국은 많지가 않았고요. 네. 그 뭐 코리하고 이제 터너 정도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데드볼 때문에 이제 그 울라 프랙처라고 해갖고 우리 척골 골절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해갖고 이제 실금 가는 거 이런 정도인데 사실상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적었던 부분은 여기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제가 다른 팀을 못 봤지만 다저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야수들 같은 경우가 풀로 계속 돌리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보통 포수도 원래도 보면은 그렇죠. 상당히 뭐 네. 윌 스미스, 러셀 윌 스미스가 마틴. 들어오면서 네. 그 경기가 사실 2경기, 3경기 보통 처음에는 반수가 시작하고 네, 그렇게 그랬죠. 그 가기 때문에 또 포수 쪽에서는 뭐 거의 포수 부상은 뭐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네. 야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는 2번을 스타팅에서 빼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최고 네. 승리를 기록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상을 봤을 때 상당히 적게 부상이 일어났고 데이터적으로는 어깨 팔꿈치 부상이 우리나라 그 보다는 상당히 경기 수도 더 많고 한 대에 비해서 좀 적었다라는 그런 근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로인 부상도 이렇게 또 야구 선수들이 네네. 많이 오는 네.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로인이 오는 이유는 사실상 그 야구의 투수든 야수든 그 파워포인트 자체가 우리가 어찌 보면 힙하고 이런 그 복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인 쪽에 대한 부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로인 부상도 보면 뭐 그렇게 그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었죠. 네, 데이터로 보면은. 자, 오늘 이렇게 또 장시간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요. 한국에 이제 또 돌아가시는데,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다시 여기 오시나요?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또 이제 또 KBO 리그에서 또 선수들과 함께 하나요? 뭐 아직은 제가 윤지 선수하고 12월 달까지 또 계약이 돼 있고 네. 또 윤지 선수가 지금 FA 때문에 그 상당히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직 일단은 결정이 안 윤진 된 선수가 FA가 되고 또 윤지 선수하고도 또 네.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뭐 하여튼 뭐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윤지 선수가 잘해줬고 뭐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제가 갖고 있고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사실은 그 뭐랄까 사람들한테 기대를 받았던 거였죠. 여기 와갖고 이렇게 또 이 한 시즌 그였는데 그 연봉도 많이 받았습니까?
뭐 그거는 뭐 윤지 선수가 사실 뭐 충분히 해줬고, 그러셨어요. 예, 네. 뭐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더 사실은 훨씬 많은 연봉도 받았고 여기 네. 와서 제가 생활하는 부분에서 다 불편함 없이 사실은 잘 그 도와줬었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에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클러치.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렬의 월드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차전